안녕하세요. 공장TV의 송창훈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이기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임플란트 수술을 해갖고 여기 이쪽은 좀 부었을 거예요. 이쪽은 50대예요. 이쪽은 60대고 여기 보톡스 맞은 것 같죠. 가끔 염증 반응이 이렇게 좋을 때도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어디가 아프다 손 들어보세요. 마음이 아픈 사람 내리세요. 나는 어딘지 모르게 나는 몸이 안 좋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알 수가 없고요. 정확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유는 늙어서 그래요. 노화예요, 노화. 여러분들 뭐 옛날 같았으면은 내일 죽어도 호상이야. 옛날 같았으면은 지금이니까 뭐 60 청춘이고 70 청춘이지만 옛날에는 내일 죽었어도 호상이에요. 그렇다고 뭐 봉투에다가 축 호상 이렇게 써갖고 가면 큰일 납니다. 아니 친구 아버님이 98에 돌아가셨는데 어떤 자식이 축 호상이라고 써갖고 왔더라고요. 진짜요? 의도 맞을 뻔했어요. 그게 나야. 그게 접니다. 제가 오늘 뭐 여러분 건강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만한 주제는 안 돼. 저는 전공을 세포 생리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포 수준에서부터의 건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간단해요. 여러분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있어요. 먹고 자고 싸고. 고기 먹고. 제가 드릴 말씀은 딱 죽는 거 반대로 하시면 돼요. 죽는 거 반대로. 첫째, 절대로 거울 보고서라도 고스톱 치지 마세요. 거울 보고라도 고스톱 치지 마시라고. 광팔면 죽어야 돼. 그런 짓을 거꾸로 하면 돼. 거꾸로 하면 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첫째, 사람 몸에서 제일 많은 게 뭐다? 에이, 어머님은 내가 보기엔 욕심이야. 욕심이 제일 많아. 사람 몸에서 제일 많은 게 물 마셔요. 그 물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죽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많은 게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물을 쭉 뺐어. 70%가 물인데 쭉 뺐어. 그러면 남는 게 이집트에서는 미이라라고 그래. 물이 쫙 빠지면 남는 게 미이라지. 그 미이라의 56%는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4%는 회분이라고 그래. 회분이 뭐예요? 뼈다귀. 여기는 봉숭아학 땅이니까 삐다고 이렇게 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거 반대로 하면 돼요. 단백질이 56%인데 40%까지 빠지면 죽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냐? 한 50%? 그럼 올리면 돼. 56%까지. 또 한 가지. 나머지 44%가 회분이라고 그랬지, 회분. 회분의 약 80%는 칼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뭐 마그네슘 뭐 많습니다. 약 70종의 미네랄이 들어있죠. 그것들이 안 썩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들의 평균 꼭 있어야 되는 걸 갖다 지키면 돼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용어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내 몸의 항상성을 지키는 거예요. 태아가 처음에 이제 애를 낳았고 애가 딱 태어나면은 몸의 70%가 물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70%가 될 수가 없어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가면 돼요.
그런데 그 70%에서 점점 물이 빠지고 있죠.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럼 세포 안에서 세포 안에서의 물의 그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세포 안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포 안으로 물을 갖다가 집어넣어야죠. 병의 시작은 세포의 건조에서부터 병이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아까 원인을 모르신다고 그랬죠. 질병이라고. 질병은 허상에 없어요. 질병이라는 건, 질병을 왜 만들어놨냐 하면,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의학적으로 논란이 있을지 모르는데, 질병은 약을 선택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놓은 게 질병이에요. 네, 거꾸로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와 있는 학문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한 번씩 다 뒤집어서 생각하세요. 제가 강의를 전국을 다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주제가 뭐냐면 굶어야 산답니다. 굶어야 산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굶어야 산다가 제 강의의 주제인데 여기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없겠어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 강사를 오래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살이 빠지고 어떻게 해야지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어떻게 해야지 살이 빠지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답을 아시는 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날씬하고 어떻게 하면 몸매를 유지를 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간헐적 단식을 해요. 간헐적 단식. 공복이요. 굶어야 돼요. 정확한 대문을 얘기를 해줄게요. 정상이 되면 됩니다. 정상. 예.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살이 빠져서 정상이 되는 게 아니고 정상이 되면 살이 빠지는 거예요. 전부 뒤집어서 생각하세요. 병의 근원은 노화에 있다. 그러면 노화는 왜 오는가? 노화가 왜 와요? 틀렸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거는 연도수 나이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체 나이가 오래돼서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 요새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중에서 그 재는 그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데이터가 나올 때 보면은 실제 나이, 연도수 나이죠. 실제 나이는 65, 신체 나이는 40.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기서 내 2명 봤어요. 2명. 여기 사회 진행하시는 분하고 여기 총장님하고 2명 봤어요. 사람이 먼저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노래 부르신 홍천미녀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사람 되려면 멀었어요. 이제 청소년기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거의 신체 나이가 얼마큼 중요하냐가 중요한 거지. 예, 그 연도수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혈관 나이가 30이래. 근데 부인이 먼저 죽어. 왜 그럴까? 혈관이 튼튼하면은 다른 것도 튼튼하게 되기 때문에 부인이 귀찮아서 먼저 돌아가셨어. 이렇게 신체 나이가 중요한 거지 연도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 나이를 먹어서 뱃속에다가 넣는다 이거 아니에요. 갖고 있는 나이를 갖다가 한국에는 제일 위험한 음식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먹으면 되게 죽어. 못 가요. 맞추시는 분. 떡국에 떡국. 보통 그거 100그릇 먹으면 죽더라고. 지구상에서 제일 위험한 음식이야. 1월 1일 날 한 번씩 먹는데 그거 100개 먹으면 되게 죽어. 안 먹으면. 안 먹어야지. 응?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고 신체 나이를 젊게 사세요. 네, 횟수 나이는 신경 쓰지 마셔요. 우리 아버님이 97에 재작년 코로나에 돌아가셨어요. 97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 동네에서 하도 우리 아버지 욕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내가 화가 나갖고 아버지 내 자식이 때려 죽일까 딱 얘기를 했더니 냅둬라.
저거 나보다 먼저 죽는다 그러더라고. 10년 먼저 죽더라고. 아버지 친구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잘난 척 좀 많이 해요. 그 재미로 사는데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자기 못난 맛에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맞습니다. 못난 건 맛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전부 잘난 맛에 사시고 재밌게 사세요. 그러면 신체 나이는 젊어져요. 저는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현대의학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어요. 저는 가고시마 대학에서 가고시마 대학 의학부에서 11년 동안 의학을 했어요. 예, 그 전에 제가 세포생리학을 학문으로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다단계에서 이렇게 다니면 이거는 뭐에 좋고 많이 사셔가지고 실패하신 경험이 많으시죠? 네. 여기 보면 다 귀가 얇은 사람만 있어. 두꺼운 사람이 없어. 그거 왜 그럴까요? 잘 믿어서. 그게 아니고, 약이라는 거는, 질병이라는 거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약을 고르기 위한 증상의 수단을 분류해 놓은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귀가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명이 있을 수 있고, 난청이 있을 수 있고,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유전자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지나가다가 어떤 놈한테 귓방맹이 맞아가지고 고난이 나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하지만, 질병은 이명, 난청, 또는 무슨 새말고리간 이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거기에 쓰는 약물은 있다라는 거지. 이 약물을 고르기 위해서 이 질병을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 질병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세요. 질병이라는 허상. 의사가 나보고 손의 위축증이라더라. 또는 섬유 근육통이라더라. 이런 것들은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정확하게 원인을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왜? 이 사람은 이 원인일 수 있고 이 원인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소질을 다 갖고 있어요. 첫째, 여러분 여기 계신 여기 계신 전체의 인원들은 모두 암에 걸릴 소질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암에 안 걸려요. 암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불과 몇십 년 전에는 20%만 암이 생겼어요. 지금은 약 83% 정도가 암이 생겨요. 그래갖고, 누구야? 안젤리나 졸리가 브라카라는 유전자가 보유하고 있다 그래갖고 유방 절개 수술을 했죠. 했다가 다시 보건 수술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유전자가 발현할 만한 조건을 자기가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 암이 발생하냐, 안 하냐를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암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유전자를 다 갖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갖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다 신이에요, 신. 모든 지식이 다 있어요.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여러분 유전자에 여태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지식과 경험이 집단 무의식 상태로 다 들어있어요. 다 알고 있어, 다. 그거를 발현시켜요. 제가 다이어트 강의를 다닌 거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그냥 봉숭아학당 월요일 날 가갖고 1시간 동안 놀아 그러면 살 1kg 빠져.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내가 그거 강의비를 받아가면서 강의를 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 가서 하나는 살 빠져 그냥. 더군다나 여기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써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기초 대사량 외에 대사량이 더 올라가요. 그러면 칼로리를 쓰는 거 아니에요. 웃음 칼로리 아시죠? 네. 웃음 박사들이니까. 웃을 때 나가는 칼로리 어마무시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허 대표님 살 1kg 오늘 이상 빠졌을 거야. 나 패느라고. 나중에 봐. 복수를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은, 누구한테나 필요하고, 누구한테든지 부작용이 없고, 다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저는 찾고 있었어요, 계속. 가장 중요한 것. 누구한테나 도움이 되는 것. 물. 네? 적당량의 물. 물은, LD50이 5000cc예요. 5000cc의 물을 한 번에 먹으면 죽을 확률이 50%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5000cc의 물을 한 번에 먹어도 죽을 확률이 50% 이하인 것들도 있어요. 물을 쪼개놓으면 돼요. 예. 물을 쪼개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서 전부 세포에 흡수시키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누구한테나 필요한 걸 갖다가 저는 원하고 그렇게 되고 또한 그 여러분의 신체 나이가 젊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원해서 여러 가지 보충제를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보고 그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단백. 알단자입니다. 알단자. 예, 알이라는 뜻이야. 백자, 흰자. 계란이 흰자라는 뜻이에요. 단백질이. 거기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예. 그, 처칠이라고 아시죠? 네. 친구요? 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그분은 매일 하루에 계란 후라이 3개를 끼마다 먹었다고 그래요. 예. 그, 단백질 중에서도 여러분 몸에 잘 흡수가 되고 그것이 몸에 가서 근육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전에 취급을 했었는데 이제 그 글로벌 회사가 철수를 하는 바람에 우리 허 대표님 회사 쪽에서 그거하고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보자 그래갖고 만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쉐이크예요. 쉐이크인데 이거는 분리 유청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분리 유청 단백질은 여러분 단백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도 될까요? 네. 영어 나오는데. 괜찮아요. 영어 나오는데. 네. 오케이. 소액견 나왔나 봐. 저기 영어로 유청 단백질을 웨이 프로틴이라고 얘기합니다. WP라는 약자를 써요. 웨이 프로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백질의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하나는 식물성 단백질이 있고 두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이 있어요. 여러분 식물성 단백질이 좋을까요? 동물성 단백질이 좋을까요? 동물성. 둘 다 필요합니다. 부인이 식물이신 분은 식물성 단백질이 좋은 거고 부인이 동물이신 분은 동물성 단백질이 좋은 거예요. 나무랑 같이 살던가 마누라랑 같이 살던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막연히 사람들은 식물성이 다 좋은 줄 알아. 옛날에 우리 여기서 자취하시던 분 손 들어보세요. 학교 다닐 때 자취했어요. 자취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은 12인분 밥통에다가 흰밥을 잔뜩 해놓고 고추장하고 바다를 넣어갖고 비벼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예? 그게 제일 좋아. 근데 그 바다의 이름은 마가린입니다. 트랜스지방이죠. 근데 그것도 2가지가 있었어요. 동물성 마가린이 있었고 식물성 마가린이 있어. 왜 껍질이 빨간 거는 동물성이었고 껍질에 흰색 초록색 글씨가 있는 건 식물성이었는데 막연히 그때는 식물성 마가린이 좋은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동물성 단백질은
이 상태로는 여러분들 몸에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테헤란로 바닥을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아요. 특히 여자들도 알아. 이 말을 잘 아실 거예요. 네, 화장품도 펩타이드, 무슨 펩타이드 화장품 이런 얘기 잘 하시죠? 화장품 아시는 분들은 달톤이라는 말도 알아. 분자량. 분자량이 뭐 400달톤 이하다 뭐 이런 것들도 알아.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단백질에 물을 가하면은요, 이걸 가수분해라고 그래요. 가수가 한 병 계셔갖고 분해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가수분해라고 그래요. 가수분해를 하면 단백질에다가 물을 타는 거죠. 그러면은 펩타이드의 형태로 바뀌어요. 근데 이것도 분자량이 작아야만이 몸에 흡수가 돼요. 세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펩타이드를 갖다가 또 물을 가해가지고 분해를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앞에 있는 관악산도 아니고 남산도 아니고 아미노산이 돼요. 예, 이거는 뭐 일본에 있는 것 같죠? 기분에. 단백질 안에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이 필수가 있고 비필수가 있어요. 필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으니까 밖에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류신, 뭐 이소루신, 뭐 트립토판 뭐 이렇게 해갖고 약 8종의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애기는 히스티딘까지 포함해갖고 9종이 필요해요. 그리고 비필수 아미노산은 12개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20개 가까이 된다고도 얘기를 해요, 학자가. 이거는 전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서 이것이 식물성에는 하나가 없어요. 그 없는 아미노산 이름이 메사이온이라고 그래갖고 메티오닌이라고 그래요. 메티오닌. 요거는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걸 가공해갖고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게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써요. 이게 이제 NAC라고 그래갖고 이게 있어야만이 황대사가 돼요. 황.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면은 바로 골다공증, 관절염 이렇게 와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즉 이게 없으니까 이게 없는 거죠. 여기서 만드는 거니까. 요거는 오직 동물성에만 있고 식물성에는 없어요.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우수가 되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이 우수한데 그렇다고 뭐 지나가는 토끼부터 시작해갖고 오리까지 뭐 쥐까지 다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일 간편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소젖이에요. 소젖 표현이 좀 그런가? 우유예요. 우유에서 얻는 게 가장 좋은데 여러분들은 불행히도 그 우유에 있는 영양소를 다 흡수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이 20%가 있어요. 우유 먹으면 설사하거나 우유 먹으면 토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가난한 집 출신들이 이래요. 좀 있는 집 출신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 먹어갖고 괜찮은데 가난한 집 저 강원도 정선이나 홍천 살던 사람들은 되게 이래요. 다행히 다 잘 먹습니다. 없어 못 먹지. 네. 집이 슈퍼했구만. 제가 원래 칠판이 크면은 기태가 좋으신 분을 불러다가 지우개 하는데 제가 여기서 볼 때는 기태가 좋으신 분이 자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제가 그걸 이제 유당불내증이라고 그래요. 유당을 갖다가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락토프리라는 그 우유들이 많이 나오죠. 그건 유당을 제거했다는 뜻이에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 아니고 유당. 예, 그러니까 우유에 있는 당분 성분이죠. 그거를 분해하는 균들이 없어요. 그 균의 이름은 바로 락토바실러스라는 균입니다. 이 균은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물려받아요. 엄마가 가난하게 살았으면 어쩔 수 없어요. 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면역은 전부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는 전셋집밖에 없어. 욕하고 다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야. 이런 것들은 되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불가리스 뭐 이런 유산균 있죠? 거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예. 근데 그걸 먹는다 그래갖고 얘가 잘 분해가 되거나 뭐 한 번 먹어갖고 그놈의 균이 뭐 뱃속에서 뭐 천년만년 살아가지고 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셔야 돼. 딱 하나 가르쳐 줄게.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유산균이라도 여러분 몸속에서 2주 이상 있는 유산균은 없어요. 2주 지나면 싹 없어져요. 그걸 상주한다 그래, 상주. 이 상주균은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 외에는 없어요. 예스더가 얼마에 뭘 판다, 이런 얘기 균 나오죠? 그거 먹어봐야 2주 후에는 없어요. 여러분, 균 한 마리가 싹 장에 붙어가지고 하루가 지나면 몇 마리가 될까요? 240억 마리가 됩니다. 240억 마리?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에 뭐 100억 마리가 들어있다, 이게 아무 소용없는 거야. 걔가 집을 짓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돼요. 식이섬유 중에서도 물에 녹는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돼요. 제가 단백질 얘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일로 샜어요. 저는 골목길을 좋아해요. 이 유당불내증 때문에 우유를 제대로 못 먹고 단백질 분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갖고 유당을 제거한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단백질은 바로 WPI라는 표기를 합니다. WPI. 유청이 뭔지 아세요? 유청은 여러분들 유청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유를 컵에다가 따라 놓고 한참 놔두면은 요 위에 지방이 떠요.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비싸게 파는 거예요. 여기는 치즈나 또 버터, 마가린이 아니고 버터, 진짜 바다. 이거를 만드는 데 쓰고 요 남은 물이 있어요. 맑은 물인데 약간 누르스름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유청 단백질이에요. 근데 기분 나쁘게도 치즈 회사에서 요것만 쓰고 요건 버려요. 네, 버려요. 옛날엔 버렸어요. 근데 아주 좋은 우유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사갖고 와서 이거를 분리를 해갖고 여기서 유청 단백질을 얻죠. 그거를 파우더로 만든 것이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유당을 제거한 것들, 왜 락토프리라고 그래갖고 유당 불내증이 있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유당을 제거한 것이 바로 WPI, 분리유청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분리유청 단백질하고 일반 농축되어 있는 유청 단백질하고는 가격 차이가 한 40% 정도 납니다. 그거는 단백질을 보면 WPI가 있고 WPC가 있어요. 요거는 농축한 단백질을 얘기를 해요. 이건 일반 단백질이에요. 헬스장 가시는 분, 남자분들은 헬스장 다니세요. 그러면 근육 많은 애들이 막 하다가 개 사료 같은 데서 뭘 퍼갖고 물에 타갖고 먹죠. 예. 그건 정말 개 사료예요. 그건 먹어갖고 근육도 안 돼요.
진짜 문제가 많은 사료예요. 그게 바로 농축 유청 단백질이에요. WPC인데 근육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 아미노산 안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아미노산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류신하고 이소류신하고 발린이라는 요 세 가지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단백질을 드셔야만이 근육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이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류신. 나이가 먹어서 근육이 빠졌다. 그러면 그거는 가는 길이에요. 못 걸으면 죽어요. 근육이 빠지는 걸 갖다가 제 나이쯤 되면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해요. 지하철을 타고 이제 땅으로 올라올 때 꼭 에스컬레이터 있는 데나 엘리베이터를 뒤져. 계단으로 못 올라오고. 그때쯤 되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세 가지 영양소, 3대 영양소가 뭔지 아시죠? 탄지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몸에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저장하는 곳이 있어요. 단백질은 저장하는 곳이 없어요. 오직 저장할 수 있는 자기가 운동을 해서 근육에 갖다 붙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만큼의 단백질이 필요하냐? 자기 몸무게 1kg당 약 1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원래는 0.7g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손을 놓고 생각을 해봐.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무식한 짓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군대를 간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삼겹살을 먹여. 그럼 간 상하지. 왜? 설사하고 단백질을 보관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탄수화물은 지방의 형태로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이 되고 또는 간의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을 시켜서 지방간을 만들어요. 단백질은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제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지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불행히도 서울에 살고 계십니다. 저분만 지방 가시네, 홍천. 거가 제일 안전해. 맞습니다. 요새 무장공비도 없어. 옛날엔 그 짝으로 무장공비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단백질 중에서 가장 안전하게 만든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유당불내증도 없고 근육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두 번째, 값이 싸. 그러면 무조건 가수가 성대 결절이 올 정도로 노래를 잘 부르게 만드는 비용, 즉 가성비를 잘 따져야 돼요. 저분은 성대 결절 왔어 오늘 보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마큼 좋으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에 잘 넣고 펩타이드 형태로 잘 분해가 되고 몸에 들어가서 아미노산으로 잘 분해가 되게끔 만들었고 부작용이 없게 만들었어요. 유당불내증이 없게끔 유당도 제거를 했고,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아요. 더군다나 이거 하루에 한 끼에 한 스쿱이면 돼요. 이 안에 스쿱이 들어있어요. 스푼이. 그 하루에 한 스쿱이면 돼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은 물 좀 많이 먹어주면 분해가 잘 되는 거예요. 물에 타갖고 드시고. 더군다나 두 번째, 역시 여자는 이뻐야 되죠. 아니에요? 예뻐야 돼요. 이쁠 나이는 지났어. 음식은 맛있어야 돼요. 맛있어요. 아까 드셔보셨죠? 상당히 맛있어요. 보충제 만드는 그 회사에 가보면은 맛만 연구하는 박사가 한 10명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몸에 좋은 방식으로 맛이 좋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몸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다? 단백질이다. 네.
단백질이 왜 몸에서 필요하냐 하면은 근육을 만드는 것 외에도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해요. 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비타민제 드시는 분? 비타민제 드세요? 왜 드세요? 왜 드시냐고. 아이, 솔직히 이게 아들이 갖다 줘서 어쩔 수 없이 먹는다고 이게. 아니, 병원 갔더니 의사가 며칠 올리려고 이거 먹으라고 그랬다고. 비타민제 왜 드시냐면 몸에서 몸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 몸에서 만들 수 있으면 비타민이 아니야. 몸에서 만들 수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만 비타민C를 못 만들어요. 네. 사람만. 고릴라도 일부는 비타민C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뭘 쥐고 던질 수 있는 짐승들은 비타민C를 잘 못 만들어요. 사람은 무조건 못 만들죠. 왜? 신은 그 유전자를 뺏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딴 데서 훔쳐먹어라, 뺏어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타민인데 몸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의 주 재료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백질이에요. 여러분 몸은 전부 소통하고 있어요. 배 아프면 절대로 못 웃어. 화장실 가야지. 배 아프면 못 웃어. 응? 배가 아픈데 웃어봐. 참 꼴사납지. 한번 해봐요. 잘 웃으시니까. 배가 아파. 근데 웃어봐. 잘 안 됩니다. 몸은 전부 연락해요. 다 연락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십니까? 그죠? 이제는 휴대폰 하죠? 옛날에는 편지 썼어요. 그죠? 몸도 그래요. 몸도 편지 쓴 편지가 바로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휴대폰은 뭐냐? 바로 양자신호에 의존을 해요. 즉 주파수. 또 한 가지 통신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미네랄에 의한 통신이에요. 뭐 칼슘,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 미네랄에 의한 통신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90% 이상 통신에 의존하는 것이 호르몬 신호예요. 여러분들은 뇌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사실은 뇌는 장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람 몸이 처음에 생길 때 장이 먼저 생겼어요. 뇌보다. 그거는 우리가 그 강장동물이라고 소화기관밖에 없는 동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장이 체내에 있죠.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외부예요, 외부. 그래서 체내 외부라고 얘기를 해요, 장을. 바깥이죠. 그래서 거기에 면역세포가 많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면역세포가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역세포들도 다 호르몬도 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로 만들어요. 좋은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머니 먹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돼지비계를 많이 드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단백질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호르몬 신호도 그렇고. 예를 들어갖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호르몬 중에서 제일 잘하는 호르몬이 뭐 있을까요? 성장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성장 호르몬을 아세요? 아직 더 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호르몬 중에서 제일 유명한 호르몬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인슐린은 약 51개의 펩타이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51개. 51개의 펩타이드 살수이에요. 이 펩타이드는 역시 아미노산이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결국은
단백질이라는 얘기예요.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펩타이드 중에서 분자량이 좀 큰 거지. 여러분 여자들이 잘 아는 거 에스트로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백질이죠. 그래서 그런 호르몬 신호에 우리가 의존을 살기 있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을 잘 만들려고 그러면은 단백질이 몸에 풍부하고 모든 종류의 아미노산을 갖고 있는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물. 여러분, 물. 학교 때 축구 해보신 남자분들. 에이, 군대에서 해봤지, 학교에서 안 해봤잖아요. 35년 축구. 예? 조기 축구에 지금도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축구를 하다가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요. 그죠? 그러면 꿀렁대 갖고 못 뛰어. 배가 아프죠. 그죠? 그런데 물을 먹자마자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서 세포 안으로 싹 흡수되게끔 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세포 안으로 바로 못 들어가고 혈관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건 물이 커서 그래요. 물은 자꾸 클라스타라고 자꾸 뭉쳐요. 뭉쳤는데 수돗물 같은 경우는 약 92에서 97 클라스타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크죠. 제일 물이 작은 게 5개의 H2O가 모인 게 가장 물이 작아요. 근데 이 5개의 H2O가 모이게끔 물을 쪼개는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에다가 규소를 첨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식약처 규격에 맞게끔 제조해서 생수로 판매를 하는 것을 이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이 물은 드시면은 활성산소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활성산소를 싹 제거를 하고 그리고 흡수가 무지하게 빨라요. 이거 먹으면 살아요. 그리고 물도 맛있어요. 왜 맛있냐? 물이 쪼개져서 그래요. 규소는 물을 쪼개는 힘이 있어요. 그럼 이거 뭐냐? M513. 이거는 바로 아까 이 규소를 여기에 적정량만큼 식약처에서 정해놓은 규격만큼 타놓은 거예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환원시키는 게 있죠. 이거를 맹물을 이것처럼 먹으면은 이거를 맹물처럼 먹으면은 그러면 우리 몸이 활성산소에 시달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에비앙 생수가 왜 좋은지 아세요? 비싸요. 너무 비싸. 에비가 앙 하고 먹어서 그래. 이 물은 그냥 드셔보시면 알아요. 바로 흡수가 돼요.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놔. 한 잔에 얼마인지 적어놔. 그럼 이것도 먹을 수 있겠죠? 이걸 누굴 먹일까? 다들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는데. 마셔버려. 자, 119를 2번 부르기로 했어요, 제가. 자, 또 한 가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몸이 서로 연락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호르몬에 의존하고 미네랄 신호에 의존하고 또 하나는 진동, 파동, 즉 주파수에 의존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통증이 뭘까요? 통증. 네? 아니요. 여러분 질병을 잘 아셔야 돼요. 질병을 한 줄로 정의를 해드릴까? 뭐가 질병이다라는 것. 질병의 정의는 전체와 부분 간의 긴장관계를 질병이라고 그래요. 전체와 부분 간의 긴장관계. 그 긴장관계를 갖다가 들여다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첫째, 여기 온도가 부족해요. 체온이 부족해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여기 물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혈액이 안 와요. 이런 뜻이랑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산소가 부족해요. 요 세 가지가 긴장관계를 일으켜요. 이거를 뇌에다가 호소하는 것이 바로 통증이에요. 여러분들 일례로 보통 뭐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면 거의 안 아파요. 체온이 올라가면 여러분 면역이 올라간다고? 그것도 뒤집어서 생각하세요. 쉽게 얘기하면은 몸을 따뜻하게 하면 면역이 올라간다 그래요. 왜 면역이 올라갈까? 그냥 온도만 올라갔는데 면역이 올라가나? 아니에요. 따뜻해지면은 혈액이 묽어져요. 그러면 순환이 좋아져요. 그죠? 글로 혈액이 잘 가요. 혈액이 잘 가면은 글로 심장에서 나온 열도 전달이 되고 또 수분도 전달이 되고 영양도 전달이 돼요. 그래서 면역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온도만 올리면은 면역이 올라가는 걸로 착각을 하지 마세요. 온도가 올라가면 순환이 좋아지고 순환이 좋아지면은 면역세포의 이동도 좋아지니까 그래서 면역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전부 순환이야. 순환. 캐바레 가면 다 순환하잖아. 뺑뺑이. 아싸 좋아. 댕겨보신 것처럼 봉천시장 지하에 카바레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순환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혈액이 묽어야 되고 몸의 온도가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만 첫째,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라.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서로 교신을 잘할 수 있도록 해라. 다만 이제 진짜 막 아파.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은 먹는 거 갖고 해결이 안 돼요. 네. 제일 빠른 방법 가르쳐드려요. 진통제 맞아. 근데 그거 뇌성 생기죠. 좋은 방법은 그쪽에서 올라가는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그 차단하는 신호가 여러 가지 신호가 있는데 특히 그 장파, 열에 의한 신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팔아야 되는 약이 있는데 여기 있네. 요 패치에 패치. 요 패치에는 약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대충 영어도 좀 섞어가면서. 테라헤르츠의 파동이 나올 수 있는 테라헤르츠라 그러면은 생역광선 그룹,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그 마이크로웨이브의 좀 밑에 단계의 파장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적외선 영역이죠. 그 파장이 나올 수 있도록 자석이 붙어있는 이런 패치가 있어요. 이 패치가 있는데 이 자석이 특별해요. 어떤 자석이냐면 이것도 규소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석이 이렇게 있고 요 앞에 까만 돌이 있어요. 규속의 일종이에요. 규속의 일종. 그러니까 규소의 일종이죠. 여기서 나오는 파장이 여길 지나가면 장파로 바뀌어요. 이렇게. 여기서 짧은 파장이 나오면 이렇게 긴 파장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원적외선, 근적외선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열을 내는 거나, 그리고 몸속 깊이 침투를 한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파장이, 자석에서 나오는 파장이 요 규소를 통과하면서 장파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열과 그 다음에 그 파동 에너지를 전달을 해요. 그러면은 통증이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직효성이 있는 걸로 해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출시를 해요. 요거를 갖고 나서 보여드리려고. 꼭 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안 사면 그 다음날 죽으니까 뭐 상관없어요.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왜 아프냐? 늙어서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젊어지면 돼.
가장 몸의 기초적인 상태에서부터 젊게 하세요. 첫째는 몸을 순환을 좋게 만들고 단백질 섭취를 잘하고 다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게 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멘탈이에요, 멘탈. 네. 여기 와서 월요일날 1시간 떠들면 살도 빠지고 멘탈 좋아져요. 나는 존경합니다, 총장님. 존경합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